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최근 제가 계속 이제 수은 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병원 내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수은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오시는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경구제로 먹는 킬레이트 약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환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쭉 다 보시면 좋겠고요. 중금속에 관련된 거 수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다 사진 올리면서 제일 먼저는 금속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수은 온도계죠. 수은 온도계 안에 금속이 있고 걔가 깨고 나면은 동글동글하게 막 돌아다니는 금속을 보게 되는데, 그런 금속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심지어 우리가 먹더라도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거의 흡수가 5%가 안 되고 거의 95% 이상은 다 빠져나갑니다.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기수은과 유기수은이 이제 걱정스러운 문제이긴 한데요. 무기수은의 대표적인 걸로 본다면은 치과 아말감 할 때 들어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무기수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수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생선들, 바닷물에 오염된 생선을 먹었을 때 등푸른 생선 안에 있는 유기수은이 몸에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금속 검사를 했을 때는 이게 구별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사상에서 만약에 수은이 높다 하면은 이 수은이 유기수은인지 무기수은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서 구별을 하는데,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치과 아말감을 많이 했어요. 뭐 10군데씩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검사 후 했더니 수은이 높게 나왔는데 이분은 뭐 생선회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이제 이분의 몸속에 있는 거는 무기수은일 확률이 높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이빨 썩은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떼운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의 검사에서 나오는 수은은 대부분은 무기수은보다는 유기수은이 많겠죠.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생선을 잡아 먹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마다 좀 특화된 자기의 수은이 무엇일까를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쌓여있는 양이 많으면 이제 이거를 빼기 위해서 약물을 쓰게 되는데, 제가 올렸던 대표적인 DMPS와 DMSA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친화력이 달라요. 지금 제가 먼저 테스트하는 게 DMPS를 테스트해 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어피니티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저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베이스라인에 대한 기본 수치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알루미늄이 3.2 빠지고 수은은 0.9, 납은 0.6. 이게 이제 정상적인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을 얘기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이 정상 레퍼런스 레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은 7.0 이하, 머큐리는 1.9 이하, 그 다음에 납은 1.4 이하가 빠져나가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인에서 제가 만들어내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수은 킬레이트 약물을 수액을 맞았을 때 빠지는 양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50ml 빠져나가고, 수은 같은 경우에는 13.4가 빠져나가고요. 납 같은 경우에는 4.4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중금속을 다 같이 빼는 방법으로 제가 프로토콜을 짠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중금속이 다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근데 특히 이제 수은이 빠져나가는 게 보면 정상치보다도 거의 15배에서 그 이상 빠져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만 본다면 DMPS가 다른 어떤 약물보다도 수은의 어떤 어피니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는 얼마나 빠져나갈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레커멘드 하는 게 하루에 8시간 간격으로 3알을 먹는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3회 복용을 하고 3일간 먹고는 나머지는 좀 휴지 기간을 뒀다가 또 먹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먹고 하루 쉬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제가 한 방법은 테스트 레벨이다 보니까 맥스 용량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3알씩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3알씩 먹고 지금은 3일째, 오늘도 제가 검사를 했는데 5일째 먹으면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궁금해서. 근데 지금 데이터 나온 거는 3일 먹고 나서 결과 나온 것들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알루미늄하고 비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은 같은 경우에 나왔는데 이게 1.5밖에 안 나가요. 납 같은 경우에 0.9. 그러니까 제가 수액으로 치료하는 그 수치, 빠져나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잖아요.
원래로 얘기하자면은 DMPS나 DMSA 자체가 수액으로 맞는 여러 가지 킬레트 약물보다 훨씬 더 경구제가 효과적으로 빠진다는 논문이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보시고 논문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나가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답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 아말감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폭로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유기수은에 가깝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어피니티가 있느냐? 일단 제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는 DMSA를 드시는 것이 유기수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특화될 것 같고요. 무기수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MPS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테스트가 안 되겠죠. 무기수은이 없으니까 당연히 DMPS 먹어도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요거를 또 주문했다 그랬죠. 네. 요건 DMSA인데, DMSA는 유기수은에 더 어피니티가 좀 있고요. DMPS는 무기수은에 더 어피니티가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은이 높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아말감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나는 생선을 별로 먹은 적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럴 때는 DMPS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DMSA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 치과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생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수은의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나았겠죠. 아직은 얘는 테스트가 안 돼서 얘도 조금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본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만들까 싶어요. 근데 오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고 지금 빨리 인터넷에서 사서 막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모든 수은이 다 어피니티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좀 얘기하시면은 생각보다 기능의학자가 원내에서 수액치료 할 때에 빠져나가는 양이 적지 않게 빠져나가니까 믿고 신뢰하고 수액치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구제로도 좀 빠져나가면은 비싼 돈 들여서 치료 안 받고도 집에서 좀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테스트가 통과되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그걸 올릴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